혼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 나 혼자 부자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일잘러 장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시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슈의 프로덕트 디렉터 쓰는 조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반갑습니다. 자주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희 새로운 구도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더 이렇게 새로운 더 보시기 편한 이렇게 구도로 또 찾아뵙고자 하고 있고, 저희 지금 조회수를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병주님께서 저희끼리 한때 좀 위스키 같은 걸 또 같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잡담 비슷한 또 영상 올렸는데 그거 성과 어떻습니까? 요즘 역시 그 장 PM 사망 플래그가 서버렸는데요. 네. 제가 재밌다고 하면은 조회수가 좀 안 나오는 그 문제를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만, 네. 괜찮습니다. 저는 쇼츠로 제 채널에서는 좀 잘라서 올려봤거든요. 근데 쇼츠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롱폼은 약간 버렸고요. 숏폼으로 거기서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만 좀 잘라서 숏폼으로라도 좀 더 유통해 보려고 하고요. 우리 나 혼자 부자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님들이 우리 나 혼자 부자 팟캐스트도 조금 더 숏폼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많이 주셨는데, 지금 사실 신경 쓸 수 있는 리소스가 없어서 못했는데, 그런 것도 좀 신경 써가지고 나 혼자 부자에서 전하는 이 이야기들도 좀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한 가지만 더 홍보하자면, 여기에서 되게 정보량이 많은 팟캐스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했는지 다 일일이 찾아보기 힘드실 것 같아서 주요 내용들 요약하고 거기서 언급된 서비스들이나 사람들의 스토리가 담겨있는 유튜브 영상들을 정리하는 나 혼자 부자 블로그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혼부.com이라고 하는 주소로 되어 있고요. 매 유튜브 영상마다 관련된 에피소드의 블로그를 같이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요. 팟캐스트 들어보시고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나혼부 블로그에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홈부.com 많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시현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근황 얘기 이제 거의 시작하시죠. 비슷하긴 한데, 재밌는, 저한테 좋은 일은 좀 예기치 못한 좋은 클라이언트 분이 또 연락이 와서 일이 늘었는데 되게 감사했어요. 진짜 이 일을, 그러니까 이 에이전시 일을 오래 하다 좀 그렇지만 네.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네. 예전에 같이 일했던 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좋은 일들을 주시는 경우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면 내 경력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수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을 혼자서 하다 보면 이 클라이언트가 찾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기는 한데 다시 찾아주시는 분들이 생겼다 보니까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됐네요. 네, 너무 일이 잘 감사했습니다. 되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고객이랑 친하게 지낼 때가 제일 행복하죠. 저 요즘은 그냥 동료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 1인 기업이다니까. 네. 고객이랑 친하게 지냅니다. 맞습니다. 조슈님 어떠셨습니까? 전 최근에 이오 플랜에서 어제 강연을 하나 했고요. 와우. 네, 역시 많이 와주셔서 좋았고요. 그거 자랑해야 되겠다. 조슈님 링크드인 탑 네. 20 네. 인플루언서도 되셨잖아요. 네. 이오 플래닛에서도 탑 인플루언서여가지고 초대받으셨군요. 네. 자랑 좀 팍팍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 페비콘이라고 하는 링크드인 어떤 기관인 것 같아요. 해외 기관인데 전 세계 탑 인플루언서 링크드인 내에서 순위를 매겨서 보내준 게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는 8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이게 왜 그런 거죠? 라고 한번 질문을 또 드렸는데, 오히려 그냥 너무 이유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즐겨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참 좋았습니다. 사실 링크드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한 2달 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공략집을 보고 어느 정도 따라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바이브를 계속 전달을 드렸는데 그게 좋은 성과가 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이오 플래닛 얘기도 한 번 더 해주세요. 이오 플래닛도 1인 창업이냐 아니면 스타트업 창업이냐 이거에 대해서 강연을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1인 창업가로서 연사로 나갔고, 스타트업 창업가로서 토스에서 최근에 퇴사를 하신 강영화 님이라고, 그분도 디자이너신데 이제 팀 빌딩을 좀 하셔가지고 스타트업 제품들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분인데 꽤 디자이너 업계에서는 유명하신 분이세요. 탑 크리에이터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랑 같이 이렇게 2시간 정도 파이어사이드 챗이라는 형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되게 영광이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늘 조씨님의 근황 토크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데요. 거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맞아요. 네. 조씨님이 가장 좋아하는 크리에이터 중에 한 분인 저스틴 웰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오늘 소개드릴 지금 크리에이터는 저스틴 웰시입니다. 저스틴 웰시.
누굽니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국내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꽤 유명한 크리에이터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링크드인 1위 크리에이터예요. 링크드인 내에서는요. 그런데 왜 이분이 이렇게 인기가 많냐, 뭐 이분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냐, 그리고 어떤 라이프를 살고 있느냐, 이것을 들으시면 오늘 여러분 저스틴 웰시의 매력에 푹 빠지실 겁니다. 일단은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분이 저스틴 웰시인데, 저 썸네일을 만들 때는 제가 48만으로 잘못 보고 있었는데, 일단 링크드인 현재 56만에서 거의 60만 정도 수준으로 팔로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도 지금 48만 정도 팔로워가 있고요. 뉴스레터도 20만 정도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연매출 30억에서 60억 사이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일단 편차 수치가 크지만 60억 정도로 지금 거의 집계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새로운 또 강의를 런칭했기 때문에 제가 저 썸네일을 만들 시절보다는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1인으로 이 사람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직원도 고용하지도 않고 그냥 순수하게 딱 글 쓰고 자기 VOD 판매하고 그것만 딱 단일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무엇을 주로 얘기하느냐? 이분은 1인 창업이나 셀프 브랜딩이나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만 일하면서 좀 더 짧게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삶, 그리고 1인 솔로프리너들이 지향하고 싶은 어떤 그 새로운 삶의 형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조시킴님의 어떤 그 여정에 좀 앞쪽에 가 있는 분이시긴 하네요. 맞아요. 지향하는 라이프 스타일 좀 비슷한 것 같고. 맞아요. 이게 정말 마음에 들었고, 이분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어떤 사명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한마디로 소름이 좀 돋았었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그 1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그런 어떤 직업적 선택을 했을 때 소명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25살 때가 그때 한 번 있었어요. 저는 이제 디자인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UX 디자인이라고 해서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디자인이라는 것에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라는 마음을 갖고 한번 머리를 싸매고 감동이야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또 듣고 얼마 전에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어떤 식으로 새로운 삶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1인 창업가들을 돕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절감하게 되었고, 정말 이분을 닮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스틴 웰시님 그 전문가형 빡빡이시거든요. 딴 거는 다 닮으시되 조시님의 풍성한 모발은 지키시기를 바라면서 저스틴 웰시 더 고맙습니다. 자세하게 드릴다운 해보시죠. 네. 웰시님은 이제 민머리 같죠? 근데 약간 그 아니에요. M이에요? 아니에요. 그 주드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적인 대응처럼 보입니다. 아니에요. 그 전문가처럼 보이는 되게 좋은 그 시각적 브랜딩 요소인데, 그럼요. 네, 딱 멋있는 빡빡이십니다. 예. 네. 역시 세상에 그 부자들은 빡빡이 비중이 많다는데, 그럼요. 역시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일까요? 그런 걸까요? 역시. 근데 저희는 아직은 괜찮아서 아직은 가고 싶지 않은 저희는 풍성합니다. 네. 이게 또 동양인은 그렇게 또 좋게 뷰가 안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아무튼 네. 시작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스틴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분은 뭘 했냐면요. 링크드인을 2019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전설의 시작이었는데, 이분은 사실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이사이시기도 하셨고, 대기업의 그 부사장까지 가신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한마디로 공황장애가 왔다고 해요. 너무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회의감에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퇴사를 하고 컨설팅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뉴욕에 살고 있었는데, 뉴욕 북부의 어떤 시골 마을로 가가지고 거기서 온라인으로 컨설팅 사업을 하는 쪽으로 일을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컨설팅 고객을 좀 모으고 싶어가지고 링크드인에 그 소프트웨어 컨설팅 원하시면은 저한테 의뢰를 하세요, 이렇게 그 홍보 같은 형태로 링크드인을 시작을 하게 된 것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좀 더 니치한 부분으로 더 파고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이분도 사스나 그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에서 전문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스타트업을 전문으로 한 컨설팅만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링크드인을 통해서 문의를 많이 오게 하게 됐고, 그 객단가가 점점 올라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컨설팅 가격을 2배로 올렸습니다. 2배로 올렸음에도 이분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재밌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저희가 1인 창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이 많아지면 좋잖아요. 근데 같은 가격에 똑같은 일을 계속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가격을 수요에 따라서 올려서 그 일을 하면 되는데, 이분은 예를 들어 이분이 월에 한 1,000만 원 정도 벌었다고 하면은 뭐 컨설팅을 뭐 한 달에 4개 정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250만 원이 4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500만 원을 2개 한 선택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500만 원을 4개 하는 형태로 가서 월 1,000만 원을 2,000만 원 올린 게 아니라 그냥 내 꾸준한 매출을 유지하자 쪽으로 생각을 했다고 해요. 왜 그런 선택을 했냐면은 본인의 사업을 좀 더 먼 곳에서 관찰하고 더 스마트하게 재조정하고자 하는 시간, 이게 나한테는 정말 중요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의도적으로 내가 의무적으로 시간을 확보를 함으로 인해서 좀 더 내 사업에 대해서 멀리서 더 조망하고 그것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 1일은 꼭 비워서 항상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 저한테는 정말 좋은 방향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때도 느낀 거예요. 노동이 계속 가득한 삶에서는 절대로 좋은 방향이 나올 수가 없고 스마트하게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분이 여기 블로그에 써놨더라고요. 너무너무 동의했었고 저도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와, 저 마침 최근에 한 2주에서 3주 정도 전부터 저도 이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최소 1시간 정도의 약간 제가 이름 붙인 거는 딥 저널링이라는 시간인데 너무 좋네요. 그걸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그걸 하는 것과 안 하는 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의무적으로 안 가지면 그 빈 시간에 내가 잡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맞아요. 막 되게 할 일은 되게 많고 그걸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잡일을 하는 시간으로 막 시간을 좀 한마디로 그냥 버려버리는 듯한 느낌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노동으로 가득한 타임라인을 지금 살고 있었는데 반성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시연님처럼 그런 시간을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무적으로 이것을 내가 시간표에 넣어서 그것을 딱 딥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이것들을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스틴 웨시는 이렇게 시간을 확보하고 난 뒤에는 뭘 관찰을 했냐면, 주로 했냐면 이분은 사용자들의 어떤 질문, 그리고 자기한테 들어온 고객들의 어떤 문의, 이것을 좀 더 포커스해서 많이 들여다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팔로워가 2020년 수준에서도 사실 그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2만 명 수준은 됐다고 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뭔가 컨설팅이라든가 자기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포스팅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대부분에 들어오는 질문이 뭐냐면 링크드인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였었어요. DM으로 많이 왔는데, 아니 그 당시에는 사실 전 세계 인플루언서들조차 링크드인이 아직 초기였기 때문에 2만 명이 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성장시켰는지에 대한 강의를 아주 작게 VOD 하나 만들어서 배포해봤대요. 그거를 $50를 매겨서 한번 시작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게 시작이 된 이게 뭐냐면 그 전신이 그 컨텐트 OS라고 하는 이 제품이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지금은 뭐 $150여가지고 많은 강의가 한꺼번에 있지만 처음 시작한 경우에는 $50 정도의 미니 강의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저스틴이. 왜냐면 2020년 중순에 첫 달에 배포하자마자 1,300만 원을 벌어버린 거예요, 한 달에. 그러니까 이게 컨설팅 사업은 간해수공업이다 보니까 내가 사람들 찾아가서 이 사람의 니즈 파악도 하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해서 뭐 정말 8시간을 훅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 내가 시간을 직접 갈아 넣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온라인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컨설팅이랑 똑같은 수익이 나버리게 되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이분은 처음에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대요. 이게 말이 되나? 한 번으로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돈이 복사가 되네, 뭐 그런 느낌. 돈 복사가 되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때 고민이 깊어지신 거예요. 내가 컨설팅 업이라는 게 원래 기존에 계속 해왔던 일이고 링크드인 전문 크리에이터로 이렇게 하면 갈 수가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고민이 깊어지게 되죠. 원래 가지고 있는 BM을 유지하면서 이걸 잘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를 잘 선택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요즘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디자이너인데 디자이너로서 계속 그
스타트업 지금 3개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잘할 것인가 아니면 1인 창업 전문가로서 내가 좀 더 스케일업을 잘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기로에 서 있는데 이분도 일단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게 저한테 되게 공감이 됐는데 이분은 일단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일단 2개 다 하자.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링크드인 공략 글을 하루에 1개 그리고 컨설팅 고객을 위한 글 이렇게 1개. 그래서 2개의 글을 매일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맨날 꾸준히 올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강의 수요가 계속 더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링크드인 강의를 계속 추가로 문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링크드인 자체를 좀 더 더 들이파서 링크드인 자체를 공략하는 강의를 새롭게 런칭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또 $50 아까 말씀드린 컨텐트 OS라는 강의도 좀 확장해서 좀 더 강화도 하게 됐고 링크드인 자체를 또 따로 가르치는 강의를 또 미니 강의로 추가해서 이렇게 런칭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더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강의를 만들게 된 어떤 철학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단순히 $50이지만 내가 100배의 가치를 주겠다라고 해서 이 퀄리티를 높이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초고퀄리티의 강의를 좀 더 계속 발전시켜서 만들기로 결정한 그 형태가 있는데 그게 링크드인 OS라고 하는 강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150의 강의는 출시가 되자마자 3개월 만에 2억 2천의 매출을 내게 돼요. 마진율은 거의 99% 이상이 된 거죠. 이게 정말 대단한 행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150라는 게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도 사실 20만 원 수준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수량이 정말 많이 팔린 거죠. 이분이 어떻게 보면 3개월 만에 2억 2천의 매출을 냈다는 것은 정말 많은 판매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순식간에 컨설팅 사업을 이제 접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그거 같아요. 모든 1인 창업가들이 생각하시는 게 수익을 보면 피벗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고 저스틴 웰시도 그런 길을 갔던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전형적인 경로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참고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되게 자기의 unfair한 어드밴티지 강조하는 자기만의 전문성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그거를 이제 단가를 올려가고 그 와중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해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뭔가 우리가 다 그 여정에 놓여 있으니까 너무나 공감하고요. 대부분의 분들도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일단 작게 시작해보는 거? 거기서 내 여정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거니까. 맞아요. 그렇게 일단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보통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저는 이런 성공의 그런 작은 경험들을 만났을 때마다 다른 결정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늦게 가게 되었던 것 같고 이건 고객의 반응을 보고 이걸 강화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다 보면 원래 하려고 했던 걸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시장을 잘 들었던 거죠. 네. 자기가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선택을 잘 하신 것 같고 그게 이제 사업이라는 거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거가 1번이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도 이게 정작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선택하는 게 쉽진 않았어요, 저는. 네, 저도 쉽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어리석음이 또 우리를 또 유니크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번 그냥 꼭 나는 안 하고 싶은데 해보고 이거 돈이 안 되네? 해봤다가 여러 경험을 좀 쌓아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성공한 그루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니까 맞는 얘기긴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놈들이니까. 이게 다 처맞아 가면서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아니에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다. 솔직히 맞아요. 저스틴 웰시도 몰랐어요. 맞아요. 그냥 내가 컨설팅 업을 평생 해야지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도 해보니까 이게 나의 새로운 재능이었네, 새로운 방향이었네라고 깨닫고 고민하고 이렇게 간 거니까 너무 그 방향, 시행착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자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책이 아니라, 네. 이걸,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결과를 보고 이제 사후에 해석을 하는 콘텐츠다 보니까, 저렇게 하면 쉽겠구나 생각하는데, 막상 딱 닥치다 보면, 이 의사결정이 대단하다는 것을 저는 한번 짚어보고 싶었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건 맞는 맞는 말이에요. 말이죠. 진짜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무수하게 우리가 소개하지 않은 그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결정도 우리는 리스펙트 합니다. 그럼요. 그것도 또 그 사람이 선택한 거고, 그것도 자기만의 길이니까 그것도 맞아요. 리스펙트 한다는 점, 꼭 맞아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만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도 살짝 첨언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나 혼자 부자긴 하지만, 돈이 다는 아니고, 한 95% 정도.
뭐 그렇게 5%는 라이프, 95%는 돈. 그럴 수 있죠. 예, 네. 예, 그렇군요. 네,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판매를 어떻게 초기에 또 잘 이끌어냈느냐가 정말 똑똑한 전략이었는데요. 일단 링크드인 OS를 구매하신 분들과 제휴를 또 맺었었습니다. 진짜 똑똑한 거 네, 같아요. 진짜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VOD만 딱 판매해서 한 게 아니라 커뮤니티를 약간 내부적으로 빌딩을 한 다음에 거기서 그 링크드인을 저처럼 따라해 보세요라고 팔로우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수한 성과를 낸 사람들을 제가 눈여겨보다가 제휴를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링크드인에 계속 이것들 포스팅 잘하고 있는데 내 링크드인 OS를 했다라고 홍보만 자기가 해주시면은 제가 지금 판매되고 있는 그 지분 혹은 프로핏 쉐어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고 결론은 그렇게 해서 자기들도 링크드인에서 팔로워를 유치하면서 사업이 좀 잘 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보니까 제휴를 하고 난 뒤에 홍보를 하고 난 뒤 판매를 하게 되면 수익을 좀 배분해주는 한마디로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인 였던 거죠. 그렇게 했는데 가장 많이 가져간 수강생은 23년 10월 기준 6억 이상 벌었다고 합니다. 거의 본업이네요. 이걸로 사업체 차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링크드인 OS를 통해서 2,000명 정도의 수강생들이 이제 이 저스틴 웰시의 제품을 따로 홍보를 해주면서 또 돈을 받고 있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또 하고 있어서 야 이게 정말 대단히 똑똑하다라는 것을 저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약간 여기 이 부분에서 한마디 첨언하고 싶은 게 사실 제가 스타트업에서 근무할 때도 대부분 스타트업 제품들이 또 스타트업들이 사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1인 기업도 이렇게 늘어나면은 1인 기업들이 자기 1인 기업들의 거를 사주는 그런 시장이 되면서 갑자기 이게 그 양적인 그 긍정적인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1인 기업 시장이 확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첫 번째로 해보고요. 두 번째는 그 대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했던 그 마케팅 전략이 1인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되는구나.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지금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뭐 찻잔 속의 태풍처럼 작을 수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가면은 팍 커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맞습니다. 했습니다. 진짜 맞는 말인 게 맞아요. 근데 1인 창업가 그 1인 창업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같이 되게 초보 1인 창업가들이 가장 잘 상상하지 못하는 건 위임 혹은 레버리지예요. 그러니까 저스틴 웰시는 진짜 똑똑한 건 뭐였냐면 자기가 이제 대기업의 부사장을 해봤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의 위임하고 일을 맡겨서 내가 어떤 효과를 얻어야겠다라는 플라이휠의 감각이 있던 거예요. 그걸 감각조차 없는 사람이 대부분의 1인 창업가인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걸 보면서 많이 깨달았던 거죠. 나한테 오시는 많은 2인 창업가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역량들을 쭉 레버리지 해야겠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되게 대표적으로 얻었던 사례가 스몰배츠라고 하는 스몰배츠닷컴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1인 창업 커뮤니티예요. 미국에 지금 한 5,000명 정도가 들어오면서 375달러만 내면은 평생 회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커뮤니티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모든 수강생들을 다 강의를 시켜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커뮤니티에 오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저희한테 수익을 나눠드릴 테니 강의 한번 하세요. 그래서 강의 리스트가 뭐 여기 가입하자마자 한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주르르르르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난 레버리지 플레이를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커뮤니티의 가치를 높이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나 혼자 내가 밸류를 키워서 전달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세상이 그렇지가 않았던 거였던 거죠. 네.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이분이 정말 좀 적절하게 플레이하셨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그 사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성공 관련된 그런 강의를 파시는 분이 내 강의를 홍보를 하면 똑같이 이제 어플리에이트를 해주겠다, 어느 정도 나눠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좀 너무 전면에 좀 내세우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것을 이제 꼴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내 거 강의 홍보만 해줘도 이거 너의 수익이 이 정도나 될 거야라는 거를 좀 많이 어필했어요. 근데 사실 제품이 좋아야지 이제 자발적으로 홍보를 하고 싶어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걸 내세우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제품이 그 비즈니스랑 그 결이 맞아야 되는 거도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인 기업 입장에서 오디언스 빌딩은 꼭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 링크드인 OS를
파는 게 그 1인 기업가 입장에서도 되게 자연스러운 어떤 추천일 수 있는데 맞아. 그냥 성경 안 해본 사람이 뭐 성공학 강의를 이렇게 한다 이건 약간 그 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이루고 그냥 이 외부의 사람이 이걸 홍보해주는 거, 요런 구조가 아니라, 이 서로서로 거를 홍보해주고, 서로서로 거를 이렇게 들어주고, 자기의 수강생들에게 이렇게 레커멘드 해주는 요 커뮤니티. 그래서 요 1인 기업의 커뮤니티가 요런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이 동작하는 되게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되네요. 1인 기업 커뮤니티 빨리 해야 되겠다. 네, 맞아요. 제가 할 거예요. 농담이고 같이 하는 거죠. 네, 같이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1인당 연간 $199를 받는 커뮤니티도 시작을 했다고 해요. 역시 네, 저스틴 하는구나. 웰시도 네, 역시 시작을 다 했어요. 똑같다 생각이. 네, 그리고 코호트 수업도 이분들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똑같다. 네, 똑같아요. 소름인데요. 네, 결국은 그렇게 했는데 이분 1년 만에 그만둬요. 저스틴 아, 웰시는. 그래요? 너무 시간이 많이 저스틴 든다는 형님 거예요. 그만뒀다니 갑자기. 이게 맹점인 거죠. 커뮤니티와 교육 비즈니스는 진입이 쉽고 빠르게 돈이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공수가 많이 든다. 이게 운영이 정말 어렵거든요. 저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느끼는 건데 하면서 계속 그 유지를 잘 해나가야 되는 거 있어요. 사람들이 이 특성이 뭐냐면 코호트 수업이라는 게 어쨌든 그 완강률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 MOC에 비해서는. 근데 코호트는 아무래도 그 완강률은 어느 정도는 분명히 MOC보다 높지만 계속 그 다음 스텝을 또 제시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기획이 계속 일어나고 운영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내가 쉬고 있으면 오히려 안 돌아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도 다른 면에서 좀 보면 그 스타트업이 처음에 완전 처음 시작을 할 때 고객을 많이 만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초반에는 고객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제품 방향이 싹싹싹 다 바뀌는데 네. 그래서 고객 100명을 만나면 100개의 레슨을 얻을 수 있다. 근데 그게 레버리지가 되는 IT 제품이기 때문에 초반에 그 고객을 만나는 거는 확실한 투자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코호트라는 것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많은 강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네, 고객을 네. 직접 만나서 니즈를 네. 확인한 다음에 너무 맞는 그 말이에요. 다음에 강의를 제품이라는 강의를 만들어내는 뭐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지금 하트 뿅뿅. 완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저스틴도 이제 코호트 커뮤니티를 해가지고 고객들 만났는데 이제 점점 자기 링크드인 OS나 컨텐츠 OS에 확신이 있어서 지금은 그래서 그럼 무크, MOC라고 말하는 게 무크죠. 그러니까 VOD 강의만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지금은? 맞아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렇게 코호트도 이제 그만두고 그러면은 내가 VOD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VOD 집중을 판매를 일으키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오디언스를 더 늘려야겠다, 이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간 소셜미디어가 트위터였습니다. 네, 링크드인으로 초반부에는 계속 사람을 모으다가 이게 결국은 VOD 매출을 좀 더 내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것은 트위터인데 짧은 글쓰기 관련 플레이를 이분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아, 저 잠깐만 한 가지만 좀 네. 첨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코호트 커뮤니티 코호트를 하다가 이제 VOD 무크 쪽으로 넘어가신 건데, 네. 아, 저는 우리 나온부 댓글을 볼 때 이게 미국이니까 이 니치한 시장에서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아, 저는 또 완전 공감하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뭔가 잠재 고객 많이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VOC를 파는 저스틴 웰시의 길도 있지만 그냥 코호트와 커뮤니티를 유지하면서 이 한국이라는 로컬 시장에서 의미 있는 매출을 만들어가는 길도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외 사례를 이렇게 소개한다고 해서 이것이 정답이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이 상황에 맞는 플레이를 하시면 된다라고 나온부를 대표해가지고 한번 입장 표명을 해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맞습니다. 글로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이 저스틴 웰시의 사례를 보면서 아, 크게 하려면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의미 있으니까요. 계속 이어가 해주시죠. 맞는 네.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정량적으로 잘 따지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스틴 웰시는 세계 1위의 팔로워인데, 그래서 거의 60만에 근접한 팔로워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1위의 링크드인 크리에이터는 신수정님, KT 부사장님이세요. 근데 그분의 오디언스는 3만에서 4만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비중이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매출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분의 10분의 1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VOD 플레이만 한다고 했을 때도. 근데 그 당장 생각을 해봐도 그냥 산술적으로만 봤을
봤을 때 이분은 한 60억 정도를 버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대체적으로 한 4, 5억 정도는 벌겠네? 뭐 1위가 된다고 하면은 그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으면 편하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볼륨이 적으니까 그 VOD로 좀 충분한 수익이 안 난다고 느껴가지고 VOD로 좀 못 가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 그렇거든요. 저 코호트 커뮤니티 하다가 지금 그걸 뭐 다른 일을 하느냐고 지금 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VOD만 팔고 있거든요. 네. 저 저스틴 씨처럼 오디언스 많이 모아가지고 VOD만 집중해야지 이렇게 의사결정한 건 아니고 바빠서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VOD 매출이만 나오고 있는데 그게 충분한 수준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크리에이터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코호트나 커뮤니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시장에 따라서 그 크리에이터가 어떤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좀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 정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렛츠고 계속 하시죠. 트위터도 이분이 결국은 이제 글쓰기 플레이다 보니까 본인이 잘할 것이라는 예감이 있었고 적중했어요. 그래서 모두 다 히트했고 비슷한 글을 트위터는 또 이제 250자 수준의 글을 잘라서 또 배포하는 형태이잖아요. 그걸 또 잘했고 현재 트위터 팔로우는 그렇게 매일매일 올려다 보니까 50만 명이 됐습니다. 결국은 소셜미디어는 어느 정도 그 양질의 글, 그러니까 너무 하이 퀄리티는 아니더라도 미드 퀄리티의 글들이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그 배포가 되면은 결국 팔로워가 모이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이분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는데 또 문의가 들어온 건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매일 글쓰기를 대량으로 찍어낼 수가 있느냐가 되게 질문이 많았대요. 아까도 말씀드린 뭐 컨텐트 OS라는 어떤 제품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분은 그걸 더 업그레이드한 VOD 강의를 새롭게 런칭을 또 합니다. 컨텐트 OS 리뉴얼로 이렇게 해서 만든 거고요. 이 컨텐트 OS를 또 다시 또 배포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두 개의 코스를 계속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링크드인 OS, 또 이렇게 컨텐트 OS, 이렇게 두 개 제품을 팔게 되었는데, 2023년 기준 결론적으로 30억을 또 매출을 달성하게 됩니다. 올해는 60억이겠지만요. 네. 또 제가 그 콘텐츠 쇼퍼로서 네, 저스틴 웰시의 강의도 사서 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콘텐츠 OS 강의가 진짜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무슨 요일에 아이디어를 내고 무슨 요일에 초안을 쓴 다음에 무슨 요일에 발행을 한다. 이런 자신의 그런 OS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잘 알려주는 그런 정석 같은 플레이를 알려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되게 맞는 말이 모아져 있다. 그리고 정석이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전에 제가 추천으로 6억 벌었다는 사람이 있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천하기에 나쁘지가 않아요. 아예 그러니까 어그로가 없고 진짜 그냥 딱 그만큼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석이지만 너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안 했다. 그렇죠. 맞아. 사실 그 시스템을 돌리는 게 능력이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근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그 레퍼런스를 한 20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좋은 것 같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콘텐트 OS 들어가면 1.0, 2.0 나눠져 있어요. 1.0에 있었던 강의를 지우지 않고 업그레이드 된 것을 2.0으로 좀 더 추가해서 강의를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계속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멋지네요. 결론은 그냥 적층하는 구조로 가는 그런 형태인 거군요. 너무 좋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인데요. 이제 2022년에 이제 그 다음 플레이는 또 어떻게 했느냐. 이게 링크드인, 트위터, 그 다음에 뉴스레터를 이분이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세러데이 솔로프리너라는 토요일에 1인 기업가라는 뉴스레터를 또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분도 1인 창업 관련된 전문 지식을 전달하는 뉴스레터를 이렇게 니즈가 많다는 걸 파악하고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뉴스레터 자체는 무료인데 이제 20개월간 계속 그 한 주간 배포를 하다 보니까 링크드인 팔로워들이 계속 뉴스레터를 구독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19만 명, 20만 명 정도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되게 저스틴 웰시 사이트를 굉장히 좋아해요. 들어가서 뉴스레터를 계속 잘 보고 있고 한데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미친 듯이 좋습니다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딱 들어봐서 하나는 건질 수 있네 정도의 수준의 글은 잘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지도 않고요. 그래서 근데 그 주제가 좀 다양해요. 1인 창업, 멘탈 관리, 퍼스널 브랜딩, 아니면 뭐 돈 버는 법, 링크드인 공략법 이런 것들을 되게 자유롭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거의 다 얘기를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뉴스레터 하시는 거 보면서 이 주제라는 게 꼭 굉장히 무조건 스테이블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도 어느 정도 좀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오디언스가 어느 정도 모이면 말이죠. 네. 초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초기에는 그렇게 하면 이탈이 많으니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근데 이 뉴스레터에 광고를 항상 붙입니다. 이분은 상단에 이렇게 해서 광고를 뭐 붙이는데 이게 보면은 상단 하단에
그 구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데 월 400만 원의 광고, 한 번 그 가는데 4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발송을 하는데 20만 명에게 도달할 수 있어라고 광고를 하고 400만 원의 구좌 광고비를 받고 있다 보니까 그 매달 3,200만 원의 순이익이 또 광고에서 또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웹사이트가 있는 게 스폰서십이라는 웹사이트를 이렇게 또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로모트 유어 비즈니스 투 뭐 21만 명의 솔로프리너에게 이게 광고를 해라라고 이제 알려주고 있고, 보통 그 아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카잡이라는 그 1인 창업 전문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많은 기능들을 홍보해주는 형태로 광고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B2B 광고를 좀 잘 받고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스틴이 발행하는 콘텐츠의 양, 이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뭐 트위터도 하고 링크드인도 하고 뉴스레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많이 합니다. 링크드인은 하루 2번 하고요. 트위터도 하루 2번 하고요. 그 페이스북에 스레드 있죠? 거기도 2번 하고요. 인스타그램도 2번 해요. 이게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에 하루에 8개가 나가요. 다 다르게요? 예. 다 다르진 않아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뭔가 약간 다른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그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은 그 툴을 좀 써요. 그래서 자기가 쓴 글들을 압축해서 요약한 형태의 이미지를 자동 생성해주는 툴을 또 쓰더라고요. 명언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것을. 그게 자동 생성인가요? 네, 자동 생성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고, 지금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 또 다른 소셜 미디어, 뭐 이제 미국에는 또 특정 또 소셜 미디어가 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트럼프가 예전에 만든 그 소셜 미디어도 있고 하고, 이게 5만 군데 쇼폼을 올릴 수 있는 데는 다 올립니다. 이분은 지금 유튜브만 안 해요. 그래서 꽤 많이 올라가고 있고, 롱폼은 뉴스레터 주 1회 이렇게 나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진짜 매일매일 트래픽을 생성하는데 가장 초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하루 종일 글쓰기만 하고 하루 종일 그걸 배포하고 하루 종일 소통하는 데만 이 시간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디지털 텍스트 컨텐츠의 왕이군요. 그럼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전에 다뤘던 뭐 쉽서리포서리의 뭐 디키부시나 아니면 뭐 알리압달 같은 사람들과도 되게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결론은 근데 쉽서리포서리도 결국 저스틴 웰시의 영향을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도 후발주자이고, 알리압달은 유튜브계에서는 왕이지만 그 사일블룸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그 명언이라든가 이런 자기개발 관련된 글쓰기 플레이로 단숨에 링크드인 3위까지 올라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글쓰기 플레이를 계속 하는데 저스틴 웰시를 나는 많이 참고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댄코, 그 사람도 후발주자예요. 그리고 저스틴 웰시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마디로 왕이에요. 오야붕. 그냥 왕이고, 저스틴 웰시의 플레이를 다 따라하면서 그들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주얼도 왕입니다. 비주얼 왕이죠. 생긴 맞아요. 것도 무섭게 생겼어요. 맞아요. 좀 강인한 남성상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도 좀 다른 그거 쓰는데, 그 코트, 여기는 그 사람들 뭐랄까 명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미국인들은 명언을 되게 좋아해, 이상하게. 아니, 미국인들 그 연애 데이팅 프로그램 같은 것만 봐도 걔네들도 숨 쉬듯이 명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그럴까 저는 그냥 혼자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순간에 이제 보게 됐던 것이, 그 예전 명상록이라고 있잖아요. 아우렐리우스. 그러니까 명상록에 있는 것이 잠언집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과거에는 그런 잠언 같은 것들을 모아놓는 것 자체가 굉장한 지식이었고, 그거를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이제 기록해두는 사람들은 매우 그러니까 상위층에 있는 그러니까 지식인층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그 로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우상시 하고 싶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명언, 오늘의 명언 이러면서 막 오진 않잖아요. 느끼하다 그러지, 우리나라는. 명언 스타트업 했었잖아요. 명언 스타트업? 그러니까 명언 질문 스타트업. 미안해요. 명언 스타트업 너무 웃긴데? 미안해요. 잘못 오해했어요. 네, 비슷한 거였구나. 어쨌든 알겠습니다. 뭐 미국적인 정서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오글거리는 이 명언들을 왜 자꾸 쓸까 생각했는데, 미국 근데 정서가 따로 있어요. 그 서로 편지 써주고 포스트카드 선물해주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걸 되게 감동스러워해요. 그게 또 하나의 또 의무이기도 하고, 그 연말 의무. 예, 완전 찐 코리안 조선 사람들끼리 지금 네. 미국 문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봤고요. 근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정신 자체를 이제 한 줄에 압축된 그 문장으로 근데 얻을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콘텐츠를 어떻게 배포하느냐의 힌트예요.
결국 결론은 저스틴 웰시는 명언이나 어떤 뭐 이렇게 해라라는 조언 같은 거 많이 하고 실용적인 팁 같은 게 조금 적거든요. 근데 제가 링크드인 해보니까 알겠는 게 우리나라는 약간 에세이스러운 글들 명언 같은 느낌이 아니라 느끼한 것들을 쫙 빼고 에세이스러운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을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실용적인 팁을 정말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뭐 1, 2, 3, 4, 5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딱 컨텍스트 안에서 딱 느껴질 수 있는 실용적인 팁 이런 것을 진짜 되게 반응을 많이 하는. 이거 너무 좋은 포인트인데요. 네. 내가 명언만 해가지고 안 됐구나. 명언충 출신이죠. 네, 명언충 인사이트충.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되고 이거 해라 마라 뭐 가르치는 거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또 안 통하는 콘텐츠가 1번부터 10번까지의 어떤 뭐 그런 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전혀 안 되더라고요. 맞아. 그저 그런 말로 채우는 팁들이 있어요. 네, 뭐 네, 나쁜 네, 말 네.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저스틴 웰시도 그런 걸 막 가르치는데 좀 걸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맞는 정석 콘텐츠가 있어요. 역시 링크드인 탑 크리에이터입니다. 맞습니다. 와, 근데 진짜 이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다른 판매 방식을 또 지향하는지에 대해서도 재밌게 보고 있는 사례는 뭐냐면 최근에 크리에이터 MBA라는 제품을 또 런칭을 했어요. 이게 비쌉니다. 100만 원이 넘어요. 막 한 번에 VOD 강의가 100만 원이 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객단가가 진짜 높은 거고 이게 그렇지만 잘 팔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가 딱 봤을 때는 일단 이 본인이 퀄리티에 자신이 있고 이미 그 소셜 프루프도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정말 똑똑한 결정인 건 뭐냐면 결론은 세상은 그렇잖아요. 뭐든 사업이라는 건 결론은 수량 곱하기 가격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도 결국은 수량을 가격을 객단가를 쫙 올림으로써 컨설팅과 같은 효과를 누리는 디지털 제품을 만들고 많이 판매하겠다라는 쪽으로 결국 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마진을 최대한 고도화시키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잘 잡은 거고 크리에이터 MBA라는 것은 결론은 그렇게 해서 3만 명이 넘게 또 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걸까요? 100만 원 곱하기 3만이 얼마인가요? 300만 원? 300억? 30억? 30억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결론이 올해 이분이 올 매출 공개를 안 했거든요. 1월에 런칭을 했어요. 1월 1일에. 근데 그럼 벌써 30억을 넘은 거니까 이분은 올해 말에 자기를 홍보할 때 이제 100억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난 1인 기업값으로 100억을 벌었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여기는 증빙도 거의 자동으로 되네요. 네. 왜냐면 판매가 되는 대로 막 돈이 텍스 안 나왔으니까요. 까도 되네요. 네. 예. 대단한 30억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똑똑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이분은 진짜 한마디로 1인 기업가의 왕이 될 자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저스틴 웰시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는 또 되게 담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요. 이분이 지향하는 철학은 뭐냐면 덜 일하고 더 많이 번다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8시간이라는 혹은 9시간이라는 이런 직장에 들어가 있으면서 연봉이 연 4%의 상승률로 만족을 해야 되냐? 이 질문부터 웹사이트에서 이분은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직업이라는 것이 과연 그게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해요. 하루에 4시간만 일하고 더 많이 벌고 주 4일 일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래픽을 위한 글쓰기에 가장 집중하다 보면 나처럼 살 수 있어 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 스토리텔링을 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맞아. 네, 나도 당신들처럼 살았어. IT 기업에서 부사장 하면서 공황장애도 겪고 너무 많이 일해가지고 내 건강을 다 잃었어. 그렇지만 나는 어느 순간 포기하고 뉴욕 북부에 있는 시골 마을로 갔어. 가서 좀 조용한 삶을 살면서 그곳에서 되게 집중하면서 글을 쓰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배포했더니 내가 예전에 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1인 기업가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를 질문하지 않고 어떻게 내 삶을 살고 싶은가, 가족을 얼마나 돌보고 싶은가, 어떻게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서 좀 더 편안하게 우리가 이 삶을 건강하게 영위할 것인가를 질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분의 루틴이 되게 재밌어요. 이게 이제 일과표인데 이 일과표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상을 6시 반에 합니다. 6시 반에 하고 뭐 듀오링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언어 공부 같은 거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건 됐다고 치고 일단 9시부터
그 8시부터 9시까지는 소셜 미디어 스케줄이라고 되게 고정적으로 박아놨는데 거기서는 댓글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은 그냥 그 내가 하루에 들어왔던 모든 그 DM이나 이런 댓글들을 다 남기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9시 10분이 땡 되면은 이제 12시까지는 이제 짐에 갑니다. 그러니까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와이프분이랑 같이 가서 이제 운동을 쫙쫙쫙 하고 그 다음에 좀 쉬고 밥을 먹은 다음에 일을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12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12시부터 시작을 딱 하고 나머지 4시간까지는 집중해서 글쓰기에 많이 집중을 하죠. 약간 하루하루 조금 디테일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은 뉴스레터 쓰기 그리고 뭐 어떤 글쓰기에 있는데 또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의도적인 집중 시간을 갖는다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월요일 12시부터 2시예요. 위클리 플래닝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 부분을 딱 의도적으로 시간 타임라인 잡고 이번 주 난 뭘 써야겠다,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 쪽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딱 갖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4시 반쯤에 딱 끝나고 나면은 또 이분이 그 위임을 하는 것도 되게 잘해요. 버추얼 어시스턴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비서가 있어요. 온라인에서 활동하시는 비서가 있는데 그분께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걸 웹업을 하고 이메일 답장 같은 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시간을 딱 한 30분 정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지금 퇴근을 할 테니까 이 일을 해놓으세요 라고 하는 그 어시스턴트를 고용해놓고 가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고 이게 하루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주 4일만 일을 한다고 합니다. 결론은. 금요일은 이제 나는 금요일은 지금 여기서는 뭐 이게 여러 금요일 보시면은 여기 오후에 비어 있어요. 아침에 일하고요. 아침에 운동하고 보시면 대부분 비어 있고 그냥 친구들하고 만나서 칠아웃 한다던가 좀 되게 자신만의 자유 시간을 갖는데 많이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재밌었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 좀 삶을 사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오디언스 빌딩이 결국은 잘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벌고 더 끼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이것인 것 같고 이 오디언스 빌딩 자체를 많이 하게 되면은 디지털 상품 판매도 어쨌든 자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모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설명을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 포인트는 팔로워 100만 명이 있다고 하면은 어쨌든 1%는 유료로 자신의 상품을 산다라고 이분은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명 중에 1%는 1만 명이죠. 근데 1만 명은 어쨌든 그 나의 상품을 어쨌거나 저쨌거나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상품을 계속 안 만드는 건 아니에요. 야근 이분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1년이 있다고 하면은 그 1년의 시간 중에 90%는 다 주 4일째로 그냥 콘텐츠를 많이 만들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0%의 시간, 예를 들어 집중적으로 내가 태스크를 오리엔트 하는 시간은 상품을 새롭게 만드는 상품 기획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보통 10월에서 12월 정도의 시간을 가져가는데 3개월 동안은 많이 야근도 하고 초과 근무도 하면서 그 연말을 준비하는 형태로 연말에 많이 쉴 거니까 라는 마인드로 이제 딱 타임라인을 가지고 이 VOD 강의를 많이 찍는 데 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90%는 오디언스 빌딩, 10%는 핵심 판매 상품 설계에 주력을 하는 쪽으로 1년 중에 일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진짜. 네.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저는 들긴 하는데, 와, 진짜 저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정해진 그런 시간을 매번 지키는 것이 한두 달은 할 수 있는데, 뭔가 끼어드는 일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좀 부럽기도 하고, 네. 저도 이런 시스템을 근데 지향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맞아요. 사업이 안정화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플레이할지 다 정리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컨설팅이랑 병행했다면 이렇게 안정적인 스케줄링이 어려웠겠죠. 이 과정을 다 거치고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스틴 씨처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저스틴 씨처럼 되고 싶은 1위 기업가들이 고민하는 걸 텐데 네. 나름대로 이 사람이 이렇게 OS 이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구조화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프레임워크를 조씨님이 한번 쫙 정리해 주시면서 이런 경로를 따라가면 된다. 구독자님들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스틴 웨 씨가 1인 창업가들에게 전하는 프레임워크가 상당히 인기가 많은 콘텐츠였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트위터 화면인데 트위터 화면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제가 드리면은 첫 번째는 일단 틈새 시장을 한 개 찾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틈새 시장은 무엇이냐? 일단 내가 매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칠게요. 제가 예를 들면 마라톤을 좋아해요. 그러면 마라톤을 하는 그런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원하는 니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나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한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을 위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고 컨설팅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수량을 또 늘려가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은 1000명의 찐팬을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1000명의 찐팬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뉴스레터나 콘텐츠나 아니면 뭐 주기적인 어떤 만남을 통해서 배포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해결 가능한 문제 하나 정말 그들이 코어로 삼고 있는 문제 하나를 잘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그 문제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그걸 체계화 시켜가지고 그분들을 훨씬 더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솔로프리너의 사업은 다 끝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은 다 고려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더 이게 전반적인 큰 프레임워크인 거고 2단계 그러면 어떻게 고객의 문제를 깊이 또 파악할 수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냐면은 그냥 틈새 시장의 사람들의 거기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라톤 하시는 분들. 그럼 그분들을 한 30명 정도 만나서 커피챗도 해보고 통화도 해보고 그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문제를 파악하시게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소규모의 고객들을 잘 만드는 것이라고 하고 있죠. 지금 소규모 고객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개인정보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메일을 확보를 하고 그분들의 전화번호를 직접 받아보세요.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이메일을 얻을 것인가 리드 마그넷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드 마그넷이라는 건 뭐냐면 미끼 상품 같은 것이죠. 미끼 상품 같은 것들을 배포를 하는 형태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이랑 같이 커뮤니케이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은 릴스에 그런 거 많잖아요. 댓글에 삶 같은 거 남기면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10가지 사이트 보내드립니다. 50개 데이터베이스 보내드립니다. 라고 하는 릴스 되게 많잖아요. 그게 리드 마그넷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사람들을 돕고 보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4단계는 자신의 서비스를 한번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간단하게라도 구축한 다음에 팔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보여드리는 예시는 어쨌든 디자인 피클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인데 1인 구독 비즈니스 같은 형태로 이렇게 팔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의 탤런트를 상품화해서 이렇게 한번 팔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솔루션을 좀 제품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일단 1인 창업은 기본적으로 그 강의나 그러니까 제품 자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기는 바로 어려우니까 강의를 먼저 한번 팔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강의를 빨리 만들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마이크는 좋은 거 다 투자해라. 마이크는 좀 좋아야 되니까 괜찮게 하고 프레젠테이션이랑 레코딩 할 수 있는 룸이라는 소프트웨어 있는데 그 정도로만 짧게 만들어서 한번 팔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강의 한 개만 그냥 제대로 잘 녹화해서 그거 $50 정도로만 해가지고 팔아봐도 수요 측정 가능하고 어떻게든 빨리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콘텐츠 홍보 시스템 만들기가 그 다음에 단계인데 이걸 6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면에 제가 하나 띄워놓은 건 뭐냐면은 아이디어 시스템, 그러니까 콘텐트 OS에서 좀 퍼왔는데 아이디어 시스템을 한번 이렇게 매트릭스 같은 형태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수백 개의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든요. 글쓰기라든가 어쨌든 오디언스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테마나 스타일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아이디어를 쭈르륵 써봅니다. 이제 무제한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5가지 방법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떠올리면서 여러모로 내가 사람들에게 좀 더 후킹할 수 있는 아이디어 콘텐츠가 뭐지? 라는 걸 제목 카피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쭈르륵 의도적으로 이걸 만드는 시간을 좀 가지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주에 집중할 주제에 좀 더 깊이 파고들고 그걸 뉴스레터로 만들어서 배포해라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압축한 내용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 화면에 보이는 이겁니다. Write good content. 그러니까 좋은 거 그냥 콘텐츠를 잘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아티클을 링크드인에 콘텐츠를 좀 잘 만들면은 그거를 좀 더 긴 아티클로 그 링크를 타서 유도하게끔 만들고 아티클에서 가치를 느꼈으면 거기에 프로덕트 링크 이 아티클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덕트를 밑에 딱 깔아놓고 거기에 랜딩 페이지로 사람들을 보낸 다음에 사라라고 이제 액션을 보여주고 사게 되면은 잘 전달하라 이런 식으로 되게 압축화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던 그런 이게 뭐 그 1인 기업 컨텐츠 비즈니스의 정석이죠. 뭐 정석이죠. 정석 오브 정석. 정석 네, 오브 더 정석이죠. 핵심입니다. 네. 맞아요. 진짜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요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대로만 하면 되죠. 맞아요. 네, 네. 뭐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하지 말고 네. 요거 보고 하면 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너무너무 정석적이고 그게 좋고요. 그리고 근데 이분이 좀 특이하게 하는 건 뭐냐면은 추천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는데 굉장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1인 창업가들이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서 좀 더 구매를 일으키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도 자동화를 시켰었어요. 뭐 여기서 보면은 그 테스티모니얼 TO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구매를 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좀 내 후기를 써주세요라고 이 링크드인 그 링크를 보내고 거기에 사람들이 후기를 쓰게 되면은 약간의 커미션을 나눠준다든가 이런 게 할 수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수집을 하고 웹사이트에 자동으로 게시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링크드인이나 아니면 트위터라든가 이런 것들 글들도 좀 맨날 내가 들어가서 직접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툴들도 이분이 또 쓰고 있었어요. 뭐 하이프 퓨리라고 하는 게 또 있고 태플리오라는 툴도 있는데 대부분 링크드인이나 트위터 이런 소셜미디어의 글들을 그냥 스케줄에 맞춰서 자동으로 게시해 줄 수 있는 이런 툴도 이분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시연님도 이 자동 리뷰 게시 시스템 한국에서 직접 만드셨었는데. 맞아요. 좋았는데. 그 리뷰 페이지라는 서비스를 만들다가 중단했는데 시연님의 그 사업 보따리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맞아요. 제가 수많은 이제 굴 파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중에 제품 중에 하나가 저거 리뷰를 모으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했고 사실 네. 테스티모니얼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알고 있어가지고 저거 한국에 있으면 되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쓰려고 이제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또 제품을 만들었으나 이걸 고도화시키는데 작업들이 좀 저한테는 과부하가 좀 와가지고 네. 일단은 중단을 했고 네. 언젠간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죠. 크리에이터 시장이 한국에서 좀 잘 커지면은 충분히 시도해 보실만 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다양한 SNS 툴에다가 자동 게시하는 툴로는 버퍼를 쓰고 있습니다. 버퍼 저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링크드인에 올릴 수 있고요. 버퍼 좋은 거는 3개의 SNS 계정까지는 무료로 그 자동 스케줄링을 할 수 있어가지고 저도 무료 플랜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멀티 채널로 이제 컨텐츠를 올리고 싶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있으시다면 버퍼 무료 플랜으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매트리쿨도 있습니다. 매트리쿨도 조금 다른 장점이 있어요. 그건 그 뭐예요? 쇼츠를 틱톡까지 한꺼번에 3개를 올릴 수 있거든요. 오. 쇼츠, 릴스, 틱톡 이 3개의 그 쇼폼 영상을 한 번에 이제 스케줄링 할 수 있는데 네. 그것도 무료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호. 그 정도는 무료예요. 네, 좋습니다. 이런, 확실히 세상이 좀 많이 고도화가 되고, 소셜미디어 성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모로 좀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좋은 이런 툴들 좀 사용해서 여러분들도 좀 더 도약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랩업을 하겠습니다. 이제 다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고, 일단 저스틴 웰시를 통해서 제가 배운 점 3가지를 좀 그 랩업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 고품질 콘텐츠, 그리고 일관된 주기 배포. 이게 결국은 키 핵심입니다. 결국은 매일 그걸 할 수 있으면은 찐팬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소셜미디어에 좀 더 나를 더 노출하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도 1인 비즈니스 시작했으면 좋겠고 저도 뉴스레터랑 링크드인 조합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인 비즈니스가 보면은 여러모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은근히 많아요. 아까 이게 보면은 버퍼닷컴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테스티모니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자동 게시를 할 수 있을 만큼 하시면 좋겠고, 아까 제가 저스틴의 삶에서
그 한 4시쯤에 그 온라인 어시스턴트 비서를 고용해가지고 뭔가 전달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국내에는 활성화가 잘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국내에 알고 보시면 그 몽골에 한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꽤 많대요. 근데 그분들을 연결해줘서 온라인 비서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뭐 블로그에 나중에 좀 더 이름을 지금 그 까먹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다시 또 블로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겨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오실 이유가 하나 더 네, 생겼네요. 네, 오늘 네. 서비스 얘기한 것도 블로그에다 다 정리해 놓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랩업 하면서 정말 키포인트로 잡고 싶었던 거 뭐냐면, 내 비즈니스를 좀 더 멀리 떨어져서 조망할 수 있는 시간을 일부러 갖자. 이게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의적인 시간을 제가 스스로 잡을 수 있는 그 타임 블록을 여러분들도 설정을 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저스틴 웰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스마트한 궤적들을 여러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계속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더 1인 창업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더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사실 맞습니다. 저스틴 웰시는 정말 정석 오브 정석이어서 우리 나온보에서 이전에 다뤘던 분들이랑 엄청나게 전략이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중요한 의사결정의 순간에 어떻게 의사결정했나, 그리고 이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딥띵킹을 하는 시간을 할당하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오늘 에피소드에서 좀 특별하게 다뤄졌고, 그런 것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정리해 드립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분의 그런 후광 효과도 당연히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것보다 저는 더 큰 후광을 만들 수 있게 본인이 세팅을 한 것이 매일 콘텐츠를 게시했다는 그 신뢰감 같은 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사람 정말 많이 하고 그거를 자신이 보여주고 있다. 약간 그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토론으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근데 저는 좀 고민이라서 이걸 좀 얘기하고 싶고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1인 창업가인데 콘텐츠 제작을 매일 해야 된다는 과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잘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뭘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방법이나 아니면 뭐 방향? 이런 것들이 있을까?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블로그 마케팅을 잘하시는 분들을 은근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되게 많이 써요. 많이 쓰는 게 그렇게 많이 쓸 수 있는 이유는 그 품질 자체가 미친 듯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 안 하더라고요, 다들. 그냥 내가 뭐라도 쓰면 미드 퀄리티가 나오겠지라는 마음으로 마구 씁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하루의 시간 속에 항상 그게 있어요. 시계가 난 10시에 이거 써야지. 그리고 나 오늘 이거 뭐 컨설팅 혹은 뭐 대화 한번 했으니 이거 써야지. 이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그 습관 자체가 너무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막 2개씩 써요. 그 잘 되시는 분들 보면은 대단하더라고요. 네. 저는 너무 못하는 거. 제가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돼가지고 제일 못하는 거. 이거 꾸준히 하는 거. 이거여가지고 할 말이 없는데요. 저는 근데 인간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오직 그 마음을 굳게 먹는 거 나는 절대 안 되고 누군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여가지고 네. 저희도 이런 거 계기를 좀 만들어가지고 좀 습관을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대로 그분들은 습관이 생겼기 때문에 꾸준히 할 수 있는데 습관을 만들려고 하면은 결국은 뭐 같이 하는 그런 식으로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연이 맺어가지고 어쨌든 일주일에 이렇게 한번 팟캐스트 하는 것도 우리 약간 습관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글쓰기도 좀 더 낮은 연결로 온라인상에서 같이 하는 그런 습관 좀 만들어 봅시다. 네, 저 코트도 글쓰기 코트 열 거예요. 그것도 좋은 그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중에서 제일 그래도 습관 잘 들어있는 주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글쓰기 코트 여러분들 추천드리고요. 저도 원어브 멤버로 참여를 해가지고 습관 좀 들여야 되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예. 개설하면 꼭 같이 하시죠. 네, 저는 뭐 이 주제에 조만간 할 대해서는 텐데. 도저히 조언 드릴 수 있는 포지션이 안 돼요. 제일 못하기 때문에. 조언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방법 이런 게 있다는 예. 것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네. 방법? 저는 저도 예전에 한창 페이스북이라는 매체를 열심히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냥 하루에 하나 쓰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좋은 글, 그러니까 제 기준에 맞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1시간은 빼놔야 되거든요. 근데 1시간을 빼놓을 수 없다는 그 압박 때문에 만약에 못 쓴다면 그 시간을 조금씩 줄여가는 과정은 필요한데, 처음에는 1시간을 좀 빼놓으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의도적으로 시간 할당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엄청나게 그 거창한 걸 안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빼는 거가 자체가 너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악순환에 빠지는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걸 선순환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을 할당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또 하나의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요즘에 운동을 그래도 이번 올해부터는 일주일에 4회 이상은 하거든요.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딱 30분만 하기 때문이거든요. 30분을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30분만 하는 것만 해도 제 몸이 꽤 건강해졌고 근데 그게 이런 거잖아요. 글을 내가 게시를 하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거고 네. 내가 또 잘못된 정보를 쓰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 걸 좀 많이 내려놓기 위해서는 그냥 써보는 게 좋고 생각보다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내 글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해서 뭐 누구한테 악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거 자체가 허들이 되시는 분들이 국내에 또 많아요. 그러니까 링크드인이나 혹은 소셜미디어에 글 쓰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특히 직장인들은 내가 이런 거 쓰면은 남이 보지 않을까? 맞아요. 그거 의식을 많이 하는 사회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거를 벗어나야 되는데, 근데 그 개발자 특정 직군들 같은 경우에는 필수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써야 되거든요. 개발자분들은 또. 그게 면접 자료가 되거든요. 글 많이 쓰는 게. 결론은 그런 분들도 타겟으로 해서 잘하고 있는 서비스가 글도라고 있잖아요. 네,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되는 사회로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개발자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듯이 다들 공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보라고 쓰는 거니까 두려움을 떨쳐내시고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도 좀 그렇게 하자. 맞아,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사실은 조씨님은 잘하고 계시고 조씨님 잘하고 조씨님이랑 저는 좀 배워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큼 해서 링크드인 8위 했습니다. 아, 파리. 이제 그러네요. 한국 파리의 말을 들으니까. 한국 좀- 파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그렇죠. 뭔가 파리 하니까 파리 같네. 그 뭐 김연아 선수도 무슨 생각을 하냐 그냥 하는 거지 네, 라는 얘기를 맞아요. 하셨는데 맞아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자동화 유튜버로서 제가 한 가지만 그 또 조언 하나만 한다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버퍼 같은 걸로 전 원소스 멀티 유즈. 그러니까 많이 찍어내기 힘들면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숏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똑같은 걸 3개 올리거든요. 그럴 때 그냥 버퍼에 올려가지고 3개 발행되게 하는 정도 자동화하고 있고요. 요즘 뭐 이런 AI 서비스 중에서는 클로드 3 이 엔진 한국어 글쓰기를 엄청 잘해주거든요. 클로드,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퇴고하고 있는데 좀 도움이 된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2가지만 말씀드려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오늘 나 혼자 보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네. 오늘 저스틴 웰시 편 했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1인 비즈니스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콘텐츠 배포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의견 이런 것들 많이 남겨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참여가 저희가 지금 정말 필요한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댓글과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니까 꼭 한번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콘텐츠 어땠는지 소감 한마디씩만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